제목 좋죠. 예. 제주도 말로 이제야 말합니다잖아요. 작가님, 뭘 이제야 말한다는 겁니까? 사삼 얘기를 겨우 이제야 말한다는 뜻이에요. 저게 이제야 말한다.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아프고 말하고 싶어서 미치고 트라우마 걸리고 죽겠는데 말은 못하고 억울해서 죽겠는데 지금같이 시원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야 그래도 조금 말해진다는 의미겠죠. 일단 이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담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표준어로 변환시켜서 좀 더 많은 대중이 읽을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견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다. 그 생생한 목소리를 그냥 담아내자.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면은 그냥 펜으로 풀었어요. 두 번째는 타이핑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말의 문맥을 만들면서 하지만 절대로 훼손은 시키지 않고 이제 그냥 현장에서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많고 3.1 대회 얘기하다가 학살 49년 1월 얘기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맥락을 이렇게 맞게 하는 거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증언 구술자의 우리가 순결까지 담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훼손은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그때 우리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차이점이 뭔가 하면 4.3 특별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희생자를 위한 진상규명 특별법입니다. A라는 증언자분을 만나게 되면 맨 처음 우리가 진행되는 시기 있죠. 성함부터 물어보고 이 동네가 고향이십니까? 얘기해서 집안에 4.3 피해자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어르신 살아오면서 연좌제 그 후에 연좌제 고통은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집안 요 얘기를 거의 중점으로 해서 거의 묻고 끝마쳐요. 근데 그때 마을을 가든 개인 댁으로 가서 증언자를 만나든 절대 개인적인 피해 조사를 안 했습니다. 4.3이 왜 일어났는가? 4.3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중심에서 쭉 질문하고 했던 거죠. 그게 정리된 게 대표적으로 이제사 말임수다 2권입니다. 증언해 주면 묻습니다. 45년 말이 되면 인민위원회가 결성되는데 그 결성대회는 어느 장소에서 그 당시 마을 공회당이 있었습니까? 해서 묻더라고요. 어디에서 결성됐습니까? 하면 마을 공회당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럼 누구네가 모여서 했습니까? 하면 마을 젊은이들 중심으로 마을 분들 거의 다 참여해서 참관해서 각오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 활동의 중심자가 누구고 이 마을의 인민위원회 책임자가 누구였고 활동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탄압을 받고 오는 거 이런 거 차근차근 묻고 갑니다. 일부러 항쟁자 넣으려고 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가서 그 당시는 마을 얘기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그때 누가 활동했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구태여 안 물어도.
그분을 만난 게 진짜 기억이 나는 게 그 4.3으로 인해서 가족이 전부 희생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증언 중에서 국방경비대 장교가 그 외삼촌 집에 새를 들어서 살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집에 와서 퇴근해서 있는데 갑자기 비상연락망으로 소집이 돼가지고 그냥 갔더니 그게 정뚜르 비행장이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맑고 젊고 어린 청년들이 학생들, 농업학교 1학년 뭐 이런 학생들이 쫙 서 있고 자기네한테 그 총을 쏴서 걔네들을 다 총살 현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 그 말을 들었어요. 멸젓 담듯이 사람을 담아서 구덩이로 메웠다. 근데 그 장교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밤새 술만 가져오라고 해서 술을 먹다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 더 이상 제주에 못 있겠다. 내일이라도 당장 정근시청 해야 되겠다. 빨리 떠나자. 이렇게 했대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오늘 내가 갔던 곳이 총살 현장이었고 너무나 아까운 젊은이들을 죽였다. 이 이제사 마렘수가 그때 최고 자료였어요. 어떻든 간에 이걸 가장 잘 이용했고 이걸 잘 이용하고 작품화시키면서 전제까지도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강요배 화백의 4.3 역사화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4.3 역사화에서 그거 필적할 만한 그림 없습니다. 그 강요배 화백님이 저한테 만나면 숱하게 얘기하는 거 이제사 마렘수다를 반복해서 10번 읽다 보면 그 마을의 사정이 다 머리에 떠오르고 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사람의 4.3 때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연상이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인민위원회 간판을 들고 인민위원회 결성 대회를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에 다시 그려내면서 강요배 화백님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되게 인상적인 사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독후감 발표에. 아, 예. 개소식 겸 독후감 발표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인맥으로 해서 그때 회원을 한 50명은 만들어서 출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원들을 상대로 독후감 공모를 했을 때 이제 한 편인가 두 편인가를 우리가 그때 뽑아가지고 막 돈도 없는데 막 상금까지 5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날 그 발표식을 가진 거죠. 네, 조촐하게. (89년 5월 10일) 날 개소식을 하는데 개소식 명칭이 독후감 발표회였습니다. 우습지도 않아요. 우습지도 않아. 왜 독후감 발표회가 영구적 개소식이 되는 거면 이걸 4.3 연구 개소식을 공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정복과 보안대에서 탄압이 와요. 그냥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 요 책 나오고 요거에 대한 독후감 발표회 한다. 이렇게 날리고 우리 현수막이도 그렇게 걸었죠. 근데 독후감 발표회라고 써진 그 사진 잘 보면
사진 뒤에 잘 보면 정복과 형사가 개소식에 같이 참석해 줬습니다. 고맙게도 정복과 형사들이 그 독후감 발표에 우리 개소식에 참석해서 앉아준 겁니다. 동참해서 그때 참 고맙게 생각됐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날은 그 봄비인데 그 부슬부슬한 봄비가 아니라 굉장히 그 격한 비였던 것 같아요. 뭔가 추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비가 오고 뭐 MBC인가 KBS에서 인터뷰 소장님 인터뷰가 있는데 그때 현기영 소장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꾸 NG를 내시는 거예요. 뭐 평소답지 않게 방송에 그렇게 서툰 분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여쭤봤죠. 선생님 왜 그렇게 그날 그렇게 서툴게 이렇게 하냐니까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 철없는 거사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비는 작작 오고 뒤에는 우리보다 그 외부 세력이 더 많고 이 4.3이라는 간판을 낸 이 연구소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모든 책임은 선생님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애가 바짝바짝 마른 거예요. 우리 활동했던 초기의 활동가들 이름이 그 당시 사진에 얼굴이 나올 겁니다. 제 얼굴도 찾아보면 나올 거고 이렇게 그런데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많이 좀 되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촛불 하나에 옆에 뭐 소주 한 병인가 정한수인가 이렇게 딱 그렇게만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 옷깃을 여미게 되고 이제 그런 참 좋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저에게는. 이 책이 그때부터 나오면서 인기 좋았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 알려주는 책자가 없잖아요. 숨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방금까지는 안 갔지만 지하도서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땅속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숨어서 보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이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재삼 RM수사를 꼼꼼히 봤어요. 그분들이 89년도에 88년도에 증언을 할 때의 연세가 50대, 60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생생한 거죠. 기억들이 50 반대랄지 뭐 아니면 같이들 이제 산으로 올랐던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벌렁벌렁하면서 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뭐 80년대 끝무렵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했던 증언 체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4.3연구소의 초창기 이재삼 RM수다나 그 제주항쟁, 4.3 장정에 했던 그 증언 기록들, 저희 어떤 4.3 공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 증언을 담은 이재삼 RM수다 두 권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